매달 통장에 월세 500만 원이 꽂히는 다가구 주택. 그런데 바로 옆 건물 주인은 방이 절반이나 비어서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같은 동네, 같은 다가구 주택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영상 딱 10분만 보시면 이 네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 겉보기엔 멀쩡한데 사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다가구 주택의 세 가지. 둘, 은퇴 후에도 꾸준히 월세가 나오는 돈 되는 다가구 주택의 조건. 셋, 실제 사례로 보는 수익률 계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넷,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특히 마지막 주의사항 이거 모르고 샀다가 매년 수백만 원씩 벌금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지빌더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11세대의 다가구 주택을 직접 짓고 관리하면서 건물주분들이 겪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는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계약, 수리, 세입자, 세금 관리까지 건물을 가진 분들이 밤새 검색하게 되는 그 고민들을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을 갖습니다. 방이 여러 개니까 월세도 여러 개 나오겠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잘 고르면 다가구 주택은 정말 훌륭한 노후 파이프라인이 돼요. 하지만 잘못 고르면 은퇴 자금을 통째로 묶어놓고 공실과 수리비에 시달리는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제 사례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다가구 주택인가?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왜 노후 대비로 다가구 주택일까요? 아파트는 시세 차익형 자산입니다. 팔아야 돈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건 파는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에 원룸, 투룸이 여러 세대 들어있고 등기는 하나라서 주인이 통째로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 8개짜리 건물에서 방 하나당 월세 50만원씩 받는다면 이론상 매달 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통 주인 세대가 꼭대기층에 있어서 내가 살면서 아래층 월세를 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주거와 수입을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이론상 400만원과 실제 400만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A씨 퇴직금에 대출을 보태 지방 대학가 원룸 건물을 7억에 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준 수익률 표에는 만실 기준 연 수익률 8%라고 적혀 있었죠. 문제는 만실 기준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그 대학은 몇 년째 신입생이 줄고 있었고 기숙사까지 새로 지어졌습니다. 방학 때는 방이 절반 넘게 비고 학기 중에도 만실이 안 됐습니다. 결과는 실제 수익률 3%대,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률표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동네의 임차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학 하나, 공장 하나에만 기대는 동네는 그 하나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사례, B씨는 시세보다 1억이나 싼 신축급 다가구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옥탑에 방도 하나 더 있고 1층 주차장에 방을 만들어 세대수도 방이 많으니 월세도 많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옥탑방과 1층 개조가 전부 무단중축, 즉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미완 건축물이 딱 찍혀 있었죠.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게다가 위반 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싸게 산 1억이 몇 년 만에 도로 나간 셈입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 건축물 대장부터 떼보세요. 인터넷에서 몇 분이면 확인됩니다. 세 번째, 겉보기 월세 수입은 괜찮은데 세대 대부분이 전세로 채워진 건물입니다. 매매가에서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실제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니 적은 돈으로 큰 건물을 산다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산 것과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한꺼번에 나가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이런 구조를 앉는 것은 도박이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후용 다가구 주택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목적입니다. 보증금 부담이 적고 월세 비중이 높은 구조가 안전합니다. 그럼 반대로 잘 산 사례를 볼까요? CC 부부는 수도권 외가 화려하지 않은 동네의 다가구 주택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뜯어보면 수요가 3겹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산업단지, 버스 2정거장의 종합병원, 그리고 지하철역 개통 예정지, 직장인, 병원 종사자, 그리고 역세권 수요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한 가지 수요가 아니라 여러 수요가 겹치는 곳. 대학생이 빠져도 직장인이 채우고 직장인이 빠져도 병원 수요가 채우는 구조면 공실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 수익률 계산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매매가 8억 원, 기타 세금은 뺄게요. 대출 3억 원, 금리는 연이자 4%대, 약 1200만 원이 되겠네요. 세입자 보증금 합쳐서 약 1억 원. 그러면
실투자금 8억에 대출이자 3억, 세입자 보증금 1억 빼면 4억 원이 되겠네요. 월세는 월에 38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연에는 4,560만 원. 여기서 많은 분들이 4,560만 원을 그대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빼야 할 게 있어요. 대출이자 당연히 빼야겠죠. 1,200만 원. 공실률 5%로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228만 원. 수리비, 재산세, 보험 등 유지비 약 마이너스 4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료의 약 10% 정도를 빼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돈은 1년에 약 2,700만 원. 월 225만 원 수준이에요. 실투자금 4억 대비 연 6%대 실질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 노현금 흐름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만실 광고 수익률이 아니라 공실 이자 유지비를 뺀 실질 수익률로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부동산 광고 수익률에서 보통 2, 3%는 더 깎고 봐야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를 정리하면 선정 기준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수요가 2겹 이상인 입지, 대학, 산업단지, 병원, 역세권, 관공서 이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는지 보세요. 낮에 직접 가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밤에 한 번 더 가서 불 켜진 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옆 건물, 공실이 그 동네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둘째, 월세 중심의 임대구조. 노후용이라면 전세 낀 건물보다 월세 비중이 높은 건물, 보증금 반환 부담이 작아야 밤에 발 뻗고 잡니다. 셋째, 관리 난이도. 은퇴 후 내 몸으로 관리할 건물입니다. 세대수가 너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높은 층수, 지은 지 오래돼 수리가 잦은 건물은 몸도 돈도 힘듭니다. 신축이 아니어도 좋으니 구조가 단순하고 하자 이력이 깨끗한 건물이 좋습니다. 넷째, 서류가 깨끗한 건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등기부에 이상한 권리관계가 없는지 서류 확인은 돈이 안 들지만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나갑니다. 다섯째, 실질 수익률 최소 5% 이상. 공실, 이자, 유지비 다 빼고도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나은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면 그 돈을 건물에 묶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에도 적었죠. 도장 찍기 전에 이 4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하나, 불법 건축물 여부. 다시 강조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옥탑방 하나쯤이야 했다가 매년 이행 강제금 내고 세입자 보증보험도 막히고 나중에 팔 때도 발목 잡힙니다. 둘, 임차인 보증금 승계. 다가구 주택을 사면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계약 전에 세대별 보증금 계약 기간, 명세를 전부 받아서 매매가와 비교해보세요. 보증금 합계가 과도하면 그 건물은 내 것이 아니라 세입자 것입니다. 셋, 대출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금리로 계산이 맞아도 금리가 1에서 2%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진정한 노후 자산입니다. 넷, 세금과 유지비.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건물은 반드시 늙습니다. 보일러, 방수, 배관, 월세 수입의 일부는 수리 적립금으로 따로 떼놓는다는 각오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세무사 상담 한번 받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한 다가구 주택 살 때 세금 얼마나 나올까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